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정리하는 내용을 몇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측정기 부피를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실험한 걸 잘 기억하고 있다가 한번 봐봐요. 뭐였죠? W2와 W1. 앞에서도 설명했었어요. 그렇죠? W2는 우리가 뭐였죠? 밸브까지 물을 채웠을 때의 질량이에요. 측정기하고. 그쵸? 측정기에다 물을 채웠을 때의 질량이고. 그 다음 W1은 뭐죠? 그렇죠. 측정기의 질량이에요. 그러면은 얘에서 얘를 빼면 결국 뭐예요? 즉, 얘는 물의 질량이죠. 그렇죠? 물의 질량에다가 K를 곱해준 거예요. K는 여기 보면 측정 수온에서의 물 1g당 부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오는 상수예요. 그것을 온도에 따라서 이 값이 변하는 건데,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렇게까지 않고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 값만 써서 우리가 보통 부피를 계산해요. 뭐의 부피? 측정기 부피. 이렇게 본체가 있는 이 부분, 이 깔때기 부분 빼고 깔때기 부분 이 부분이 부피를 이런 식으로 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 부피를 계산한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래의 밀도도 계산한 건데요. 앞에서 다 설명했던 것들이지만 간단히 볼게요. 뭐예요? 모래의 밀도는 원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똑같아요. 얘가 이제 모래이면 모래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하고 모래의 질량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흙이라면 흙의 부피와 흙의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모래이기 때문에 샌드가 되겠죠. 즉 뭐예요? 모래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와 모래가 차지하고 있는 그 모래의 질량이 돼요. 즉 뭐예요?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측정기 이 깔때기 부분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모래의 부피와 이거의 질량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했더니 결과적으로 모래의 밀도가 나온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웅덩이 물을 파낸 부분이 이거의 부피 뭐라 그랬지? V0였나요? 그렇죠? V0를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도 보면은 설명을 다 한번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여기 뭐야? 깔때기 부분. 이 깔때기 부분의 모래의 질량을 계산하는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여기에다가 원래 아무것도 빼지 않은 상태의 질량이죠. 거기다가 뭐예요? 깔때기 부분을 뺐기 때문에 그 이 부분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이 깔때기로 쏙 빠져나온 부분, 이거의 질량의 W6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앞에서 뭐 이런 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혼돈할 텐데, 그림을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큰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웅동에서 파낸 흙을 어디에다요? 그릇에다가, 이런 그릇에다 담는데, 그릇의 무게를 먼저, 이게 저울이에요. 그릇의 무게를 먼저, 무게가 아니라 그릇의 질량을 먼저 측정을 하고, 얘가 뭐예요? 그릇의 질량이 W7이 되는 거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낸 흙을 여기다 담고 질량을 측정을 해요. 이렇게 저울에다가. 얘가 뭐예요? W8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수한 얘만 계산하고자 한다면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죠. 당연히. 그쵸? 그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함수비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쵸? 함수비는 여러분들 알죠? WS분의 WW. WS는 뭐예요? 흙의 삼상도의 순수한 흙의 질량이 되는 거죠. 그쵸? WW는 뭐야? 순수한 물의 질량이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이거 곱하기 100 하면 함수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이것은 여러분은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많이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였죠? 순수한 흙의 질량이에요. 순수한 흙의 질량은 뭐냐? 1 플러스 100분의 오메가. 이게 뭐야? 흙의 함수비죠? 뭐네? W9. W9는 뭐죠? 운동에서 파낸 흙의 뭐예요? 수분 흙이잖아요. 이 흙은. 수분 뭐가 돼요? 질량이 되는 거죠. 이것을 9라 그랬어요. 그쵸? 이걸로 나누면 돼요. 이건 어떤 식과하고 비슷해요? 이거 감마 D는 이거하고 비슷하잖아요. D라고 안 써지네.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100분의 오메가 분의 뭐예요? 감마 T. 이 식과 같잖아요. 그쵸? 이 감마 T는 수분 밀도잖아요. 그러니까 수분토가 되는 거고, 얘는 건조 밀도니까 얘는 건조토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어요. 이제 시험 구멍의 부피를 계산한 거네요. 그쵸? 시험 구멍의 부피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밀도는 다시 또 반복되는데,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예요? 그 웅덩이 부분의 부피를 계산하는데 지금 얘는 뭐예요? 모래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모래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의 밀도, 얘와 얘를 자리를 바꿀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그러면 얘를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V가 앞으로 나가면 감마분의 W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감마는 뭐예요? 모래면 감마 샌드가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웅덩이를 채우는데 들어간, 굳이 여기다 한다면 W 샌드라가 되겠네요. 그쵸?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이해 가나요? 웅덩이를 파낼 때 웅덩이에 가득 채웠던 모래의 질량을, 감마가 아니죠. 잘못했어요. 지울게요. 이 부분의 무게란다. 질량. 이게 W 샌드가 될 거예요. 굳이 샌드라고 표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 다음 이때의 부피가 뭐죠? V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때의 얘의 밀도는 감마 샌드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이 감마 샌드는 뭐죠? 이거분의 이거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거기에 의해서 결국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왜? 얘와 얘를 바꿔 적은 것 같이 이 V는 결국 V 제로는 뭐냐? 감마 샌드분의 W 샌드. 즉 얘가 뭐죠? 얘가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것은 얘가 되는 거예요. W 샌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해 가나요? 즉 웅덩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모래의 질량이 되겠어요. 그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건 앞에서도 얘기했던 반복된 얘기인데 건조 밀도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100분의 오메가분의 감마 t. 그쵸? 오메가는 함수비고 감마 t는 수변 밀도. 그쵸?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실제 실험 보고서인데 보고서 이제 양식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보면은 여러분 보면은 이제 알 거라고 생각해요. 앞에 설명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이것도 어려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보면 앞에서 얘기했죠. 제가 이렇게 가로로 쳐는 거. 값을 여기다 쭉 써야 되는데 가로로 친 것은 우리가 측정을 저울로 질량을 측정을 해서 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병의 질량이고 그 다음 얘는 병 플러스 물의 질량이고 그쵸? 그 다음 여기 값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병의 부피를 계산하는 거예요. 뭐를 먼저 계산해야 돼요? 병의 질량에 물 플러스 병의 질량에다 얘를 빼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뭐의 질량이 되죠? 그렇죠. 얘에서 얘를 빼주면 결국 물의 질량을 뭘로 나누는 거예요? 물이 밀도로 나눠주면 결과적으로 얘가 뭐예요? 그 병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2-1이라는데 숫자 2에서 숫자 2를 빼서 1이라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원문자 2에서 나온 이 값. 이게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었다. 그러면 삼각형, 그 다음에 1에서 나온 값. 얘가 이제 사각형이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사각형 하면 얘가 얼마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이 이렇게 다 써준 건데, 실제는 이거 시험장이나 그럴 때는 이런 거 안 써주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런 걸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 란은 실제 시험에는 빠지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는 거고요. 그렇죠? 이해 가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다 이제 측정을 해서 앞에서 실험했던 것들이에요.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를 여기다 다 쓰는 거고, 그 다음 얘는 계산식에 의해서 하는 걸 이렇게 쭉 써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다음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쭉 돼 있죠. 용기, 무게. 여기 이 부분은 앞에는 1, 2, 3, 즉 실험실에서 한 거고 여기는 이제 4잖아요.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용기, 무게라는 건 뭐예요? 흙을 파내가지고 용기에다 담았을 때 그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모래가 아니라 흙이에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는 용기 플러스 구멍 속의 흙 했었잖아요. 그쵸? 그게 W8로 되고, 흙 속의 수변 질량 W9. 그쵸? 결국 뭐예요?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 나와 있네요. 그쵸? 이것은 여러분 실험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 구멍의 부피 계산하는 것도 보면 쭉 이렇게 측정을 하고 계산하는 식이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될 거고,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이 이 중간에 생략된 게 있어요. 이 뒤에 뭐가 있냐? 함수비 항목이 있는데, 선생님 함수비는 설명도 생략한 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고서에는 실제는 이 함수비가 있거든요. 근데 자료를 이제 굳이 그거는 안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는 올리지는 않고 함수비를 뺐어요. 그러면 함수비도 어떻게 해요? 3번 한다 했잖아요. 한 번 할 때마다 함수비 캔 3개를 해서 함수비를 측정해서 얘의 평균을 함수비를 구하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함수비가 원문자 18이 되는 거예요. 18. 그쵸? 그럼 이 18이 결국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 식에. 그쵸? 건조밀도. 앞에서 나왔었죠? 그때 쓰이는 거, 쓰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다 쓰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 정리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시험 방법 잘 모르겠으면 반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으로써 들뮤트 시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